오늘 낭독할 책은 한 권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지은이 마르셀 프루스트. 19세기 이래 리얼리즘을 타파하고 20세기 신문학의 길을 연 프랑스 작가로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혁신적인 수법으로 7편의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성하였다. 프랑스의 파리 교회 라뽕레드가에서 태어나 섬세한 감수성과 분석한 경향이 강한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작품으로는 즐거움과 그나날, 미안성의 장편, 장상퇴유가 있으며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나의 독백으로 시작, 무의식의 기억을 통해 인간 심리의 심층을 파헤치고 독자에게 화자와 동일한 체험을 유도하는 가운데 독립된 예술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은이 소개를 좀 해보았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작가 소개를 좀 해봤고요. 저는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때로는 촛불을 끄자마자 즉시 눈이 감겨서 잠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는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반시간 후 잠이 들었어야 할 시각이라는 생각에 깨어난다. 아직 손에 들고 있으려니 여기는 책을 놓으려고 하며 촛불을 불어 끄려고 한다. 조금 전까지 읽고 있던 책에 대한 회상은 깜박한 사이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회상은 야릇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곧 책에 나온 성당, 사중주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와의 대결 등등이 흡사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깨어난 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은 나의 이성에 별로 어긋나지 않지만 단지 비늘처럼 눈을 덮어버려 촛불이 이미 꺼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을 방해한다. 다음 그러한 여겨짐도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시작한다. 마치 윤회전쟁하고 나서의 전생의 사념들처럼 서적의 주제와 나는 서로 분리되어 그 주제에 골몰하거나 말거나 나의 마음대로다. 나는 곧 시력을 회복하여 나의 주위가 캄캄한 데에 놀라지만 그 어둠이 나의 눈에는 쾌적하고도 아늑하다. 아니, 나의 정신의 어둠은 까닭없는 불가해한 참으로 아련한 것처럼 되어서 아마 더욱 쾌적하며 더욱 아늑한지도 모르는 일 몇이나 되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열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멀리 또는 가까이 숲속새의 노래처럼 거리를 알리며 나그네가 다음 역으로 서둘러가는 적막한 들판의 넓이를 나에게 그려 보인다. 나그네가 걸어가는 오솔길은 새로운 고장, 익숙하지 않은 행위, 아직도 밤의 고요 속에 뒤쫓아오는 남의 집 등잔 밑에서 나누던 최근의 잡담이나 작별 인사, 머지않은 귀가의 기쁨 따위에서 일어나는 흥분 때문에 그의 추억 속 깊이 새겨지리라. 나는 베개의 예쁜 볼, 토실토실하고 싱싱한 우리들 어린 시절의 볼과 같은 그 볼에 나의 볼을 살짝 댄다. 회중시계를 보려고 성냥을 끊는다. 오래지 않아 자정, 그것은 예컨대 이러한 시각이다. 병을 무릅쓰고 나그네 길을 떠나 생소한 여관에서 묵어야 했던 사람이 발작으로 깨어나 문 밑에서 먼동이 트는 햇살을 보고서 기뻐하는 시각. 고마워라. 이미 아침이다. 곧 하인들이 일어나겠지? 초인종을 울릴 수 있겠지. 도와주러 오겠지. 편해진다는 희망에 아픔을 참는 힘이 솟는다. 바로 이때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발소리가 왔다가 멀어진다. 문 밑에 광선이 사라진다. 자정인 것이다. 지금 가스등을 끈 것이다. 마지막 하인은 가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약없이 밤새도록 괴로워해야 한다. 나는 다시 잠든다. 그러고 나서는 이따금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잠시뿐 판자가 말라서 갈라지는 삐걱대는 소리를 듣거나 눈을 뜨고 어둠의 만화경을 응시하거나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을 의식에 비추는 순간적인 빛으로 맛보는 것 같은 매우 짧은 잠시뿐. 세간과 방,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도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의 무감각에 금세 합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잠자는 동안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어느 시기로 쉽사리 돌아가 그 무렵의 유치한 공포, 종조부가 나의 고수머리를 잡아당길 때에 느낀 공포와 같은 것을 다시 느낀다. 이러한 공포는 고수머리를 자르던 날, 이야말로 나로선 새 시대가 시작된 날,
이유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고수머리를 자르던 일을 망각하고 있다가 종조부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용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그날의 일이 상기된 것인데, 그래도 나는 신중하게 베개로 머리를 푹 둘러싸고 다시 꿈나라로 돌아간다. 때로는 이브가 아담의 한쪽 갈빗대로부터 태어났듯이 한 여인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한 널쩍다리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 여인은 바로 내가 맛보려고 했던 기쁨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나는 그 여인이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상상한다. 나의 몸은 그 여인의 몸 안에서 나의 체온을 감축하여서 그것과 합치려고 하다가 깨어난다. 내가 지금 막 헤어진 그 여인에 비하여 딴 인간은 매우 수원하게 생각된다. 나의 볼은 그녀의 입맞춤이 아직 뜨겁고 몸은 그녀의 몸짓 무게로 빡짝지근하다.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여태까지의 삶에서 알고 지내온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일념에 심신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마치 숙망의 도시를 제 눈으로 보려고 길 떠나는 사람들, 몽상의 매혹을 현실 세계에서 맛볼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처럼 차츰차츰 그녀에 대한 추억은 사라지고 나는 어느 결에 내 꿈의 아가씨를 망각하고 만다. 잠든 인간은 인간의 실을 세월과 삼라만상의 질서를 자기 몸 둘레에 동그라미처럼 감는다. 깨어나자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찾아 거기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점과 깨어날 때까지 흘러간 때를 삽시간에 읽어내는데, 종종 그것들의 열은 서로 얽히고 끊어지고 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새벽녘, 평소에 잠자는 자세와 다른 자세를 취하고 독서하다가 잠들었을 때 단지 팔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태양의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뒷걸음질치게 할 수 있으므로 눈뜬 순간에는 이미 일어날 시간인 줄 모르고서 지금 막 잠든 줄로 여길 때도 있을 것이다. 보다 바르지 못한 어긋난 자세, 예컨대 저녁 식사 후 팔거리 의자에 앉아 옅은 잠이 들기라도 하면 무질서한 세계에 빠져 대혼란은 극에 달하고, 마법 의자에 앉아 시간과 공간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 눈꺼풀을 뜬 순간 어쩐지 딴 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취침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단지 침대에 눕고 거기에다 잠이 푹 들어 정신의 긴장이 완전하게 풀리는 것만으로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정신은 나의 몸이 잠들고 있는 곳을 종잡지 못한다. 그리고 오밤중에 눈 뜰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 순간 내가 누군지조차 아리송할 때가 있다. 나는 동물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극히 단순한 원시적인 생존감을 갖고 있을 뿐 나의 사상은 혈거인의 그것보다도 더 빈곤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 추억,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지난날 내가 산 적이 있는 곳 또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두세 곳의 추억, 하늘의 구원처럼 이 몸에 하강하여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험으로부터 이 몸을 건져준다. 나는 삽시간에 문명의 몇 세기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첫째로 석유 등잔, 다음에는 깃이 접힌 셔츠 따위들이 어렴풋이 눈에 비치는 영상에 의해서 자아의 본래 모습이 점차로 꾸며져 나간다. 우리 둘레에 있는 사물의 부동성은 모르면 몰라도 그 사물이 다른 건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물 자체라는 우리의 확신, 다시 말해 그 사물에 대한 우리 사고의 부동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어쨌든 내가 그런 모양으로 깨어날 때 나의 정신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이 고장이 세월이 어둠 속 나의 둘레를 빙빙 맴돈다. 지나치게 잔 나머지 옴짝달싹 못하는 나의 육신은 그 피로의 정도에 따라서 사지의 위치에 표점을 정하고 나서 벽의 방향과 세간의 자리를 추정하고 몸이 누워있는 방을 다시 구성에 이름 붙인다. 육신의 기억, 갈빗대의 무릎에 어깨에 남아있는 기억이 지난날 육신이 누웠던 여러 개의 방을 잇따라 그려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 육신의 둘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상상된 발의 꼴에 따라 자리를 변경시키면서 어둠 속에 맴돈다. 그리고 나의 사념이 때와 꼴의 문지방에서 망설이며 겨우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같은 집입을 확인하기에 앞서 한편 나의 육신 쪽은 방마다에 대하여 침대의 종류, 방문의 위치, 창문의 햇살구멍, 복도의 존재를 내가 그 방에서 잠들었을 때나 깨어났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사념과 함께 환기한다. 관절이 굳은 나의 옆구리는 제 방향을 알아채려고
예를 들어 1000개 달린 큰 침대 속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워있거니 상상해본다. 그러자 곧 나는 이런 어머니가 잘 자라는 저녁 인사를 하시러 오지도 않았는데 잠들어 버렸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러한 나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다. 나의 육신, 깔고 누웠던 옆구리는 나의 정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과거를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어. 가는 사슬로 천장에 걸어놓은 항아리 모양의 보헤미아 유리재 야등의 불꽃이라든가 시에나산 대리석의 벽난로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콩부레의 나의 침실, 좁은 못댁에서 지내던 먼 옛날 정확하게 상기되지 않고 나에게는 어쩐지 현재의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곧 아주 말짱하게 잠이 깰 때는 보다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그 다음 다른 자세의 추억이 나타난다. 벽이 딴 방향으로 가버려 나는 시골에 있는 생루 부인 댁 나의 방에 있다. 아차, 벌써 10시는 되었을 것이다. 만찬이 끝났을 것이다. 저녁마다 생루 부인과 함께 산책하고 돌아와서 만찬복으로 갈아입기에 앞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너무 잔 것 같다. 왜냐하면 콩부레 시절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콩부레에서는 산책으로부터 기로가 아무리 늦어도 창문 유리에 석양이 아직 붉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왔다. 탕송빌에 있는 생루 부인 댁에서 보낸 생활은 그러한 생활과는 다른 생활로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기쁨도 달라서 밤에만 외출하여 옛 어릴 적에 햇볕을 쬐며 놀던 그 길을 이번에는 달빛을 받으며 걸어간다. 그리고 만찬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내가 깜빡 잠들어 버리는 방, 그것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밤속에 홀로 켜져 있는 등대처럼 그 램프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내가 멀리서 알아보는 그 방이다. 오늘은 한 권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국일 미디어.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